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건설 공사장, 또 토목사업장, 뭐 또 제조업 분야 이런데 뭐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창고, 대형 창고에서의 화재 사고, 뭐 사방 댐의 사고, 임도에서의 사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사고, 뭐 여러 가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사고 발생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력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림 사업을 하는 그 시공자, 감리원들, 또 발주처의 현장 감독 공무원들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또 행정적으로 현장 관리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각 시도라든가 지자체 또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지금 철저히 하고 공문도 많이 이제 지시가 되고 있고 보고서에도 또 이런 사항을 넣으라고 굉장히 그 과업 지시서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라는 것은 이제 시공사에서 하나의 문서를 작성해서 착수계를 만들어서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해서 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절차에 따라서 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관리법에 되어 있는 그런 양식과 사항에 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비상연락망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감리원은 검토를 하고 옳다 그러면 이제 발주처한테 시공사 보고 제출하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는 발주처에 착수계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를 첨부물로 제출하게 되면 공사감독관은 또한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에 대한 이런 것의 제출과 이런 것이 제출되었는데 감리원하고 공사감독관이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이제 목차가 안전보건 경영 방침,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구성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안전보건 교육 계획, 사용 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 계획, 위험물질 안전보건 관리 계획, 안전작업 계획 허가, 안전작업 허가 계획, 사업장 위험성 평가 계획,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조치 계획,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경영 방침. 이건 하나의 이제 발주처에서 자기네가 방침을 세운 것이죠. 자,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을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에는 첫 번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공사가.
목적은 명확한 업무 분담을 전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점검 내용은 공사장 주변 교통 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환경 구조물 위해 요인 관리, 공사 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태. 그리고 점검 시기별로 점검 사항은 일일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정별로 매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일 처리 후 2일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제 산림토목 사업장에 이제 감리원이 현장 감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감리원이 현장 대리인한테 일일 안전 점검한 실적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 대리인이 저리 가시죠. 우리 저 쉼터 뭐 이제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좀 물도 마실 겸 해서 저렇게 테이블을 놓고 몽골 텐트 같은 거 갖다 놓고 바오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쉼터도 있고 그리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쉼터 거기에 테이블도 있고 볼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 안전 점검표가 있는데 제가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사방댐에서 큰돌 메싹기 기술막이를 하는데 큰 돌을 갖다가 08 또는 010 장비로 궤도 장비로 옮겨서 석공 반장하고 석공 일을 하는 인부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기술막이 쌓기를 장비와 석공 반장님과 장비 반장이 하기 때문에 큰 돌 같은 거 옮길 때에 작업 반경 내에 인부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현장 대리인이 그날 하는 이제 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하고 이제 볼펜으로 일일 안전 점검표에다가 씁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석공 반장이나 석공 일을 하시는 분들 철줄을 매갖고 큰 돌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그래서 됐어 오른쪽 조금 더 내려 그런 다음에 철줄을 풀어서 큰 돌을 갖다가 2단 쌓기 할 때 어긋나게 싼 데다가 제대로 놓고자 하는데 놨다. 그러면 주먹으로 표시하게 되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석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 대리인한테 만약에 뭐 땡땡 산림조합의 현장 대리인한테 그런 교육을 갖다가 받았다. 안전화는 신었는가? 안전화가 큰 돌이 떨어지게 되면 발등에는 철판이 들어간 그런 안전화를 신어서 발등에 부상을 당하지 않은 안전화를 신었는지, 그리고 작업복 안전복은 제대로 입었는지, 무릎 보호대는 설치했는지, 안전모는 썼는지, 안전장갑은 착용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점검했다고 하고 확인하고, 현장 대리인도 일일 안전 점검표에다가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하고 서명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도 그날 일을 한 큰돌 밀쌓기에서 현장 대리인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하고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일 안전 점검표가 만약에 이제 사업 현장에서 사방댐이던 임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일지들을 다 그때 작성한 것을 만약에 이제 뭐 상부기관 또는 사고가 났는데 또 수사 담당 기관에서 와서 안전점검 일지를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사업 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일일 안전점검표를 제출하게 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수사 대상에서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림토목사업장에서 괜찮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지가 전혀 않습니다. 좀 명심하시고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갖다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계획에서는 안전교육계획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안전교육계획표는 전 근로자와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때그때의 안전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일지를 다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기교육이 있고 수시교육이 있고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현장 안전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장내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다 정기교육, 신규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다 실시하고 그 일지에다가 다 교육 내용과 교육을 한 사람과 교육을 받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이름을 쓰고 다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작업 내용으로는 현장에서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 일일 안전계획서에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은 임도 사면에서 절토면을 절취해서 굴삭기 공텐이 절토면을 절취해서 노체를 형성하고 성토면에 성토를 하는 그런 과정의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는 일지를 안전일지를 써야 됩니다. 굴삭기 기사 공텐 넘버 강원 24라 호 기사 홍길동에게 금일 임도 굴진 임도 절토사면 토사 절취 시 암이 발생하여 굴러떨어져서 굴삭기가 망가지거나 굴삭기를 쳐서 성토면으로 굴삭기가 굴러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땡땡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 반경에서 좀 떨어지도록 그리고 굴삭기가 서 있는 곳은 견고한 집안에서 작업을 하고 연약한 집안에서 하지 않도록 그리고 비가 온 후 임도 노면이 굉장히 침하 위험이 있을 때는 중장비는 장비 작업을 하지 말 것 이런 것을 교육을 하였다. 또 감리원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대리인이 인부나 굴삭기 반장, 석공 반장한테 안전교육을 해당 사항에 그날의 작업 사항과 맞는 감독을 했는지 감리원은 일지를 확인하고 감리원도 그 옆에 사인을 해서 자꾸 서류를 쟁취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밑에 보이는 것은 이제 수해 예방 그런 보관함 이런 것들입니다. 수방 자제함 이런 것들이죠. 수방 자제함에는 이제 여름철에 임도를 굴진한다든가 임도 사업을 할 때 여름철에 강우와 태풍이 일주일간 예보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수방 자제함에다가 삽, 괭이, 노끈, 항공마대 그리고 식생토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채워서 만약에 있을 산사태라든가 그리고 배수로 막힘, 물빠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적정한 장비를 갖다 놔야 되고 현장 대리인은 감리원하고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출장에 와서 이런 것을 갖다가 확인할 때 정확히 구비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왼쪽에 또 안전모와 안전화를 갖다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 또 위험물 저장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화학 물질이라든가 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위험물 저장소에다가 휘발유, 신나 같은 거를 다 넣고 시건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 작업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사고가 나죠. 안전 사고의 산림 사업장에서의 안전 사고의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면접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산림 사업장에는 첫 번째 이제 임도 사업장에서 안전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도 사업장에서는 첫 번째 임도의 신설입니다. 임도를 간선임도, 작업임도, 산불 예방 임도 등을 시설을 할 때에 임도 지장목을 벤 다음에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서 임도의 노체를 형성하면서 절토면과 성토면을 갖다가 구성하면서 임도 노체를 해 나갑니다. 임도 굴진 또는 우리가 토공 작업이라고 현장에서 흔히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비가 왔을 때에 임도 굴삭기를 갖다가 저 밑에 부분에 평탄지에 임도 장비를 갖다 놓고 시건 장치를 잠근 다음에 여기 미끄러워서 뭐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지 않겠지, 장마 때에 물에 쳐서 장비가 떠내려가지 않겠지, 이런 데다가 안전하게 놔야 되는데 귀찮고 그러니까는 또 휘발유값이 많이 들이니까 왔다 갔다 임도 노면에다가 이제 굴삭기를 세워놓고 그냥 자기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죠. 그리고 이제 3, 4일 있다가 이제 날이 개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도 굴삭기가 성토면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비가 온 후에 좀 땅이 마른 다음에 견고한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기에 쫓기고 빨리 조기 완공하려고 굴삭기 기사가 이제 장비에 올라타서 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연약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임도가 성토면이 이제 붕괴되면서 임도 굴삭기가 밑으로 성토면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임도 굴삭기가 이제 버켓이라 하죠. 우리가 바가지. 그것은 이제 스윙을 갖다가 하는데 반경 내에 이제 수신호자라든가 작업반장이 이제 임도 신척을 보려고 나왔다가 이제 굴삭기 바가지에 버켓에 옆에 있던 수신호자 내지는 인부들이 머리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리원이 현장에 나와서 좀 굴삭기에서 좀 한 20m 떨어져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반장이라든가 수신호 하는 분들이 저 굴삭기 기사하고 나는 20년을 이 일을 같이 했어요. 20년을. 감리님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런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사방댐 사업장 같은 데는 이제 사방댐을 기초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해서 양성한 다음에 기초 체부 1단을 갖다가 거푸집을 갖다 대고 그리고 철근 배근을 한 다음에 레미콘을 붓습니다. 1차 타설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양생된 다음에 거푸집을 갖다가 또 2차를 설치한 다음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레미콘이 이제 1차 타설한 것이 양성, 굳음이 되기 전에 또 2차 타설을 해서 거푸집을 배근한 철근이 터지면서 사방댐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방댐 시공지에서 기슬마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대 시설인데 기슬마기는 큰 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큰 돌에 발등이 찌거나 무릎이 찌거나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산림사업장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임도, 사방댐 같은 것이 있고요. 사방댐 시스템 비계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방댐이 유효가가 높은 데는 6.5m, 6m까지 됩니다. 그런 데서 낙상 사고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임도 사방댐 외에 임도 사업장, 사방댐 사업장 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숯가꾸기 사업장에서 수입감벌 사업장입니다. 수입감벌 사업장에서 이제 겨울철에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이제 6월달에 잔설이 있는 급경사지에서 기계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잔설에 미끄러지면서 기계톱의 신체 일부를 빈다든가, 또는 벌도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구와 축을 잘못 따서 나무가 벌도되는 방향이 잘못돼서 또 인부가 타격을 받아서 끼임이라든가 맞음으로 인해서 인부가 사망 또는 중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풀베기 사업장에서 여름철에 1시, 2시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좀 그늘이라든가 1시간 일을 하면 10분 정도 쉬어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계속해서 뜨거운 낮에 일을 하다가 열사병 또는 일사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안전관리 얘기가 나오면 이런 말씀을 대답을 해야지 점수를 받는 것이죠. 또 덩굴류 제거장에서 덩굴류 제거 작업에 쓰이는 약재들이 맹독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잘못 관리해서 인체 내의 기공, 신체의 기공이라든가 호흡기, 코, 입으로 눈으로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풀베기 사업장에서 예불기, 예초기를 갖다가 작동해다가 안전복을 입지 않아서 무릎이라든가 종아리 같은 데를 또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지치기 사업장에서 낫으로 일을 하다가 또 손발이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산림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 여러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비단 광업이라든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산림 사업장에서도 그 순서가 2번이 사고 발생 빈도가 날 정도로 높은 빈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산림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써야 될 일지, 그리고 공종별로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리인과 감리원과 공사감독관이 취해야 될 조치,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발주처, 또 감리원들은 이런 서류를 갖다가 완벽하게 꾸며서 발주처에 제출해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열람망도 만약에 행성군 공군면 행성군 서원면 땡땡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상열람망에는 뭐 행성의 무슨 병원, 또 가까운 원주의 뭐 세브란스 무슨 기독병원 이런 것이 정확히 병원명과 응급실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림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산림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항상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우리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단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